그런데 이 삼국유사에 실려있는 단군에 대한 기록은 아주 매우 짧고 압축적입니다. 단군이 고조선을 통치한 기간이 1500년이며 그 수명은 1908세라고 나옵니다. 그런데 이 환단고기에는 2000년이 넘게 지속된 고조선을 한 사람이 통치한 것이 아니라 47명의 단군이 통치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서도 이 47대 단군의 이름과 재위기간 또 치적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. 이 구체적인 것까지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이 단군을 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왕을 나타내는 호칭으로 본 것, 그리고 고조선을 수십 명의 단군들이 통치했다고 본 점은 눈여겨볼 만합니다. 이렇게 환단고기에는 무시할 수 없는 근거가 발견된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환단고기의 단군조선에 관한 기록엔 다양한 천문 현상이 나타난다. 그 중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이 오성취루 현상이다. 오성취루란 목성과 화성, 토성, 금성, 수성이 나란히 늘어선 것이다. 환단고기에는 이러한 장관이 13대 흘달 단군 때 나타났다고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다. 최초로 이 기록에 주목한 사람은 서울대 천문학과의 박창범 교수. 그는 단군조선 시대의 천문 현상을 과학적으로 검증한 논문을 발표했다. 천문 현상을 추적해가면 그 현상이 나타나는 시기는 물론 관측자의 위치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연대를 규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한다. 환단고기에 따르면 오성취루 현상은 서기전 1733년에 나타난다. 천문 관측 프로그램에 입력해본 결과 1년 전인 서기전 1734년 7월 13일 초저녁에 5개의 별이 모이는 것을 볼 수 있다. 1년의 오차가 나지만 천문학계에선 거의 정확한 것으로 보고 있다. 이런 프로그램 같은 걸 이용하면 그 궤도 계산식들이 다 들어가 있고 저희들이 연도와 날짜만 입력시켜주면 그 당시에 맞게 이 화면에 그 행성들의 위치를 표시해 줄 수 있는 거죠. 뭐 행성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다 표현이 가능하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한번 기록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건데 이런 천문 현상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잘 짜여서 움직이는 시스템과 같은 거기 때문에 가령 뭐 2000년대에 있었던 것을 1500년대로 이렇게 끌어와서 집어넣기 또 좀 힘들거든요. 아마 이 기록에 나온 거하고 이 시뮬레이션 해본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는 걸 봐서는 맞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해요. 그 당시에 나왔던 게.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고조선의 영역이다. 환단고기의 기록을 토대로 고조선의 영역을 추정해보면 지금의 북경에서부터 만주의 전 지역과 한반도 전체를 포함한다. 한 시대의 영토를 추정하는 방법 중엔 문헌에 나타나는 기록과 함께 그 시대의 유물이 출토되는 지역을 참고로 하는 방법이 있다. 이 비파형 동검은 고조선의 대표적인 무기로 비파형 동검이 출토된 지역을 살펴보면 고조선의 영역도 좀 더 확실하게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. 현재까지 이 비파형 동검은 만주와 한반도 전역에서 출토됐다. 대표적인 무기인 비파형 동검이 지금의 북경 근처로부터 한반도 남부 해안 지역에 이르기까지 만주와 한반도 전 지역에서 출토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청동기 시대에 고조선 시대의 청동기는 지배층의 독점물이었거든요. 그래서 중앙에서 만들어서 그것이 공급이 됐기 때문에 같은 청동기가 출토된 지역은 한 통치 집단에 의해서 통치가 됐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. 그래서
이런 자료로 봐서 고조선의 영토는 지금의 북경 지역으로부터 한반도 남부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만주의 전 지역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비파형 동검의 출토 지역과 환단고기의 고조선 기록을 비교해보면 지금의 북경에서부터 만주, 한반도 전체를 포함하고 있어 상당 부분이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. 환단고기의 사료적인 가치를 알려주는 또 하나의 근거는 조선왕조실록에서 발견할 수 있다. 그 단서는 바로 수서령이다. 수서령이란 조선시대 세조와 예종, 성종 때 팔도 관찰사에게 명령하여 옛부터 전해져 온 희귀 서적을 전국에서 거두어들인 일이다. 지금 이 서적들은 전하지 않지만 우리 역사의 자부심을 담고 있는 책들로 추정된다. 그런데 이러한 수서령이 내려진 책들 중에 환단고기에 실려있는 책과 제목이 일치하는 것이 발견된다. 삼성기가 바로 그것이다. 당시 이러한 책들은 왜 거두어들였을까? 이건 그대로 두면은 역사관이 그 문제가 되고 명나라에서 중국에서 이의를 제기할 우려가 있다. 그렇기 때문에 국교를 생각해서 나라를 생각해서 이런 책은 비밀리에 가둬두는 것이 좋다. 이렇게 본 것입니다. 수서령의 대상이었던 책들 중에 환단고기에 실려있는 책 제목이 나타나는 것은 1911년 기현수가 환단고기를 펴낼 당시 옛부터 전해지는 책들이 있었고 그것을 참고했다는 것이다. 이런 것을 볼 때 환단고기는 그냥 무시하거나 버려둘 수 없는 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학계에서는 대부분 이 책을 사료로서 가치가 없다고 평가합니다. 왜 그럴까요? 그 결정적인 이유는 앞에서 지적한 대로 이 책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. 먼저 환단고기를 이루는 5권의 책의 저자들이 있긴 하지만은 실제로 환단고기 말고는 그 책을 썼다는 기록은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. 그리고 1911년에 5권의 책을 묶어서 단행본으로 펴냈다는 계연수에 대해서도 그가 펴낸 원본이 전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. 마지막으로 70년 후에 계연수의 제자인 이유립이 공개한 것도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. 이렇게 기본적인 책의 출처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학계에서는 사료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. 또 다른 근거는 이 책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. 다음 두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. 백성들과 더불어 산업을 다스리니 한 사람도 굶주림과 추위에 떠는 이가 없었다. 학교를 세워 학문을 일으키니 문화가 크게 진보하여 명성이 날로 드러났다. 이 두 문장은 환단고기의 단군세기에 나오는 부분입니다. 그런데 이 단군세기는 고려시대 사람인 행촌 이암이 썼다고 서문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단군세기에 나오는 산업이나 또 문화와 같은 용어는 근대에 등장한 것으로 고려시대에 쓰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. 이뿐만이 아니라 이 책의 곳곳에는 국가와 인류, 전 세계, 남녀평등이란 말이 등장합니다. 이런 기본적인 용어가 이들 5명의 저자